안녕하세요, 피규어올릭의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코사남님께서 보내주신 낸드로이드 키아나 겨울공주 버전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9년 5월, 가격은 5,370엔입니다. 붕괴 서드의 키아나의 겨울공주 의상으로 낸드로이드화가 된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붕괴 서드 설명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의 미호요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3D 액션 모바일 게임입니다. 키아나 일행이 붕괴에 맞서 세상을 구하기 위한 이 모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희생, 세상의 아름다운 만물을 지키기 위한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키아나 카스라나 설명 보도록 하죠. 붕괴 서드의 주인공으로 카스라나가 제69대 전승자입니다. 쌍권총을 주력 무기로 한 총격 및 채수를 사용하여 전투를 펼칩니다. 자, 소개는 간단히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러면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 패키지 자체는 기존의 낸드로이드에서 크게 달라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넘버는 1026번 상품이고요. 다만 박스 패키지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낸드로이드 패키지에서 좀 큰 것과 작은 것, 그리고 이제 보통 대충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느낌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전면부 면적만 보더라도 상당히 작고요. 물론 이제 앞뒤 면적이 좀 더 두꺼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렇게 두꺼운 형태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패키지의 볼륨은 좀 많이 작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모습들 한번 쭉 훑어보더라도 제품의 각종 액션들, 공식 사진들, 포징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뒷면 역시 마찬가지 공식 포징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물을 꺼내보도록 하죠. 자, 내용품 구성은 피규어 소체와 교체형 얼굴, 그리고 무장과 거대한 고양이 손 파츠가 눈에 들어옵니다. 상당히 심플한 구성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교체용 팔이나 기타 베이스 등의 옵션은 이렇게 별도 포장이 되어서 안에 부속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전체 내용 구성품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간단한, 좀 심플한 형태들을 띄우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품을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서드에 등장하는 키아나, 그 중에서도 이제 스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은 아니고요. 선택할 수 있는 스킨과 관련되어 있는 버전의 디자인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따은 머리카락 표현을 일단 파츠로서 구현이 되어 있고, 왕관을 쓰고 있는 이런 형태의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왕관을 포함해서 머리 장식, 이런 곳곳엔 클리어 파츠를 통해서 표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의상 자체는 약간 민트색을 포함하고, 흰색과 이제 민트색을 포함하고 있는 드레스풍 의상으로서 조형이 잡혀 있고요. 얼굴은 언제나 그렇듯 낸드로이드 특유의 약간 넙대대한 얼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느낌상으로는 비교적 잘 표현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얼굴 표현이 캐릭터에 따라서는 많이 좀 갈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키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얼굴 표정이 꽤나 잘 어울리는 얼굴 표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인 드레스 조형 표현 잘 따라왔고요. 옵션들의 이런 것도 클리어 파츠를 통해서 디테일 있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등 쪽 부분에 이 망토 자락 같은 부분 역시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고, 끝자락 부분에 십자가 형상의 이러한 장식물 역시 다 빠짐없이 클리어 파츠를 통해서 표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장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칫 파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시를 하시거나 이렇게 좀 만지실 때에는 해당 부위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정말 작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에 이 반지 조형물 역시 빠뜨리지 않고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 이러한 라인 도색이 들어가 있는 게 고작이기 때문에 딱히 도색 미스나 이런 포인트는 발생할 여지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네요. 애초에 드레스 배경이 흰색이고 이렇게 색깔을 따로 이렇게 덧입히는 형태가 아니라 스커트 자락이 이제 따로 더 씌워져 있는, 이렇게 층이 나뉘어 있는 이러한 디자인인 경우가 되다 보니까 도색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눈에 띄는 미스 포인트는 그다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감 상태 역시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경우에 눈에 띌 정도로 뭔가 게이트 자국이 뚝 튀어나와 있다라던가 이러한 흔적은 그다지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불만 없이 만족감 있게 보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옵션 장신구들 보시면은 다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조형들이 되어 있는데, 왕관 같은 경우에는 개별 파츠로 되어 있어서 탈착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게 고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 싶었는데, 앞쪽에 핀 형태로 해서 머리 위쪽으로 해서 이게 앞머리 파츠 부분에 꼽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 다리 형태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구도를 굳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서 좀 거시기하긴 한데, 보통 이제 이전의 낸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 어깨 부분하고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면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다리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관절 형태로 해가지고 고관절 부분이 이제 볼관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가동이라든지 앞뒤 가동에 대해서는 좀 더 앞뒤 가동보다는 이제 좌우로 이제 다리를 벌리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 가동에 있어서 따로 이렇게 취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편하다면 매우 불편한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다리를 이제 돌려야 되는 거, 발목 부분에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 이렇게 발목을 좀 꺾는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도 이제 다리 정강이 부분이라 그래야 될까요? 다리가 짧으니까 좀 어느 부위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정강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회전을 시킨다든지 뭐 약간 이게 해서 좀 맞추기가 좀 까다로웠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부분을 이렇게 볼관절 형태로 만들고 있어서 좀 더 다리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만들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네요. 자, 그럼 구성 옵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교체용 얼굴 표정 파츠입니다. 기본 얼굴 표정 외에 두 가지 얼굴 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윙크를 하고 있는 것과 이제 볼에 좀 홍조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얼굴 표정에서 두 가지 표정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 상태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앞면 이 표정 파트를 보게 되면 귀 부분에는 이제 귀걸이 부분 역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 얼굴 표정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들어있는 무장으로서 쌍권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이제 세컨드 유물이라고 하던데, 인게임상에도 들어가 있는 성능 좋은 무장입니다만, 일단 사이즈가 정말 작다 보니까 세부적인 디테일 표현을 깔끔하게 표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가 좀 작고 여기에 몰드와 도색 이렇게 세부적인 표현까지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깨끗해 보이지는 않네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사이즈감에 비해서 표현할 것들은, 일단 색깔 분할 표현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작은 사이즈의 쌍권총, 키아나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이러한 무장 옵션도 챙겨줬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교체용 이제 손, 팔 파츠들인데요. 다리 파츠까지 포함해서 들어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팔짱을 끼고 있는 포즈를 위한 교체용 파츠, 양쪽 하나 통합되어 있는 파츠 구조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팔을 빼고 교체를 해줌으로써 팔짱을 낀 포즈로 만들 수 있는 팔짱 낀 파츠가 들어가 있고요. 액션 등에 필요한 이제 구부린 다리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리 관절 부분을 그냥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독특한 형태로 들어가 있네요. 보통 이제 무릎 아래 부분을 이제 교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허벅지 윗 라인까지 나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리를 그냥 통째로 교환하는 수준으로 아예 파츠를 구성을 해서 넣어준 걸 볼 수가 있겠고, 기타 이제 다른 액션을 위한 이제 손 파츠와 함께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팔 파츠가 하나가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무장을 위한 손이라고 봐야겠죠. 사이즈나 조형상을 봤을 때 반대쪽 손, 이쪽 손 오른쪽과 왼쪽 각각 무장 옵션을 위한 손 파츠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왼손과 오른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 반지 사이즈가 정말 작지만 반지 유무를 통해서 손 파츠가 좌인지 우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알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상품의 가장 핵심이라면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물건입니다. 필살기를 사용하면 나오게 되는, 필살기 사용 후 이제 공격을 할 때마다 등장하게 되는 거대한 고양이 손 파츠인데요. 이것을 이제 옵션으로 넣어줬습니다. 사이즈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랜드로이드 소체 보다는 뭐 작긴 하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고양이 손이라는 표현에 맞게 손바닥 부분 육구 형태, 물론 이제 실제 고양이 육구와는 좀 다르겠지만 이러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돌려보면은 이제 발톱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팔 부분이 조형이 잡혀 있습니다.
필살기를 사용 시에 등장해서 이제 공격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고양이 팔 부분을 이렇게 옵션 파츠로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이 다소 좀 빈약하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은 아마 이것이 들어가면서 가격을 맞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자, 그리고 낸드로이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곱하기3이 아니라 4곱하기4 사이즈로 좀 더 큰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4개짜리로 되어 있는 4곱하기4 사이즈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베이스랑 소체의 연결 조인트 부분은 다소 좀 특이한데, 보통 망토가 있는 이런 류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망토를 포함해서 이제 등에 꼽거나 아니면은 키아나처럼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하면 허리 쪽에 와서 끼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번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허리 쪽을 노리지 않고 이 망토 위에다가 끼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소체에 이 키아나 소체 등 쪽에는 따로 꼽히는 홈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망토에 꼽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것 때문인지 이 베이스 연결 조인트 구조가 다소 좀 약간 한 개 더 각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 형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맞춘다라고 하면은 머리카락 뒷부분에 홈이 있어가지고 공간이 있어서 들어가는 공간은 마련할 수가 있는데, 각종 액션 등을 할 때 자유롭게 고개를 조절하는 이런 것에는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개를 돌리거나 할 때 이 좌우 머리카락 부분이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형태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냥 만들 수 있었다면 그냥 이쪽 허리 쪽에다가 만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연결 조인트 같은 경우에 하나가 더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키아나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봤었던 이 고양이 손 파츠 부분에 홈이 있어서 이 홈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이 따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큰 베이스 부분과 함께 키아나와 이 공격에 맞춘 고양이 손 등장 형태를 같이 연출하기 위해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곱하기3 사이즈로 나와도 됐을 법한데, 굳이 이게 사이즈를 더 키운 이유는 키아나 소체 부분과 이 고양이 손 파츠를 같은 베이스 위에다 놔서 실제 전투 장면을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위함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공식 포즈를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볼 포즈는 가장 간단해 보이는 포즈이기도 합니다만, 팔짱을 끼고 있는 포즈부터 해보도록 하죠. 아까 봤었던 부속 파츠 중에 들어있던 팔짱 낀 팔 파츠와 표정만 바꿔주고 포징을 좀 더 다듬어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을 한다면 뭐 이러한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좀 더 돌리고 싶은데, 공식 포즈처럼 고개를 살짝 좀 더 틀고 싶은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목 뒷부분에 망토 부분에 베이스 조인트가 겹쳐져 있는 형상이라서 고개 가동이 좀 편하지는 않네요. 베이스 조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피규어 소체만으로 균형을 잡고 세운다라고 한다면 고개를 좀 더 돌려서 좀 더 약간 새침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베이스 조인트를 사용한 형태라서는 약간 고개 가동에 좀 제약이 있어서 좀 자연스러운 포징을 하는데 좀 불편함이 조금 있는 수준이네요. 포징 자체는 상당히 간단하게 따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볼 포징은 쌍권총을 들고 있는 포징이 있는데,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무장을 들고 있는 포징에 맞춰서 이 손 파츠를 교체를 해주고 무장을 쥐어주고, 여기에 이제 뭐 얼굴 표정만 바꿔주면 또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느낌으로 표현해 본다면 대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고개를 좀 더 꺾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등 뒤, 목 조인트 부분이랑 이제 좀 공간이 좀 안 맞는 형태라서 고개를 좀 돌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포징을 좀 자연스럽게 맞추는데 한계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네요. 역시 베이스를 그냥 포기를 하고 자체 직립을 어떻게든 세운다라고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포징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손 파츠 자체가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활용할 수 있는 포징의 이 변수라고 해야 되나,
딱 봤을 때 어느 파츠를 써야 될까라고 고민할 여지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포징들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목 뒤 연결부에 걸리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포징 자체는 생각보다 쉽게 따라할 수가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볼 거는 고양이 손과 함께 이제 이거는 뭐 공중 덤블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 아무래도 이제 액션 필살기 쓰고 난 뒤에 이제 액션 포징으로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캐릭터를 띄워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한번 베이스 조인트의 이제 지지력을 믿고 한번 해보기는 할 텐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해본다면 이렇게 따라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지대 부분이 튼튼하게 받쳐줘서 다행히도 공중에서 이렇게 덤블링하는 듯한 이러한 액션 포징을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었네요. 보통 저게 헐거워지면은 무게를 못 버티고 이제 저게 공중에 떠있지 못하고 이제 꼬꾸라지게 되는데, 다행히 일단은 거꾸로 매달릴 수 있을 정도의 고정력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액션 자체는 그냥 양팔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방향만 뒤집어주는 되는 형상이라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포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실제 인게임에서 여러 가지 좀 아크로바틱한 액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채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실제 전시용으로 하기에는 좀 포즈가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하네요. 일단 생각보다 파츠 수가 적고 포징 자체들이 어려운 포징들은 아니라서 공식 포즈를 따라해서 전시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상품은 큰 어려움 없이 따라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낸드로이드로 발매가 된 키아나 겨울공주 버전 살펴봤습니다. 의외로 작은 패키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이 아닌 스킨 버전으로서 먼저 상품화가 이루어진 캐릭터인데요. 일단 고양이 손 파츠의 임팩트는 상당합니다. 제품 사이즈랑 거의 동급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가지로 존재감이 상당히 각인되어 있는 파츠로서 되어 있고요. 다만 이 고양이 손의 큰 볼륨 때문인지 다른 구성품은 좀 빈약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다른 파츠들을 좀 더 풍성하게 챙겨주다 보면은 아마 가격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만큼 고양이 손 파츠에 모든 걸 올인한 약간 이러한 느낌이 살짝 드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쿠선한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